윤 대표님,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아픈 부분은 예. 부산에 가서 이제 다시는 표 달라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도망간 사람이 와가지고 표 달라고 하면 네. 부산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아주 부글부글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심이. 네. 그런데 그 틈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파고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1박 2일로 예. 지금 19, 예. 10 이틀이죠. 예, 1박 2일. 10일 날, 11일 날 1박 2일.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디 가서 하루치기만 하지 잠자는 건 처음입니다. 예, 그러네요. 어디 가서 자는 거하고 그냥 오는 거랑 다르거든요. 예. 당일치기로. 그러니까 10일, 11일 날. 11일 날. 예. 예. 일자리, 청년 일자리 현장 간담회 하면서 거기에서 현장 비대위원회도 열고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부산 민심이 이 흔들릴 때 그런 부산에서 행사를 하는 거, 부산이 지금 정권한테 불리한 게 많아요. 엑스포 너무 크게 실패했어요. 예. 그리고 경제난이 좀 심해요. 예. 또 부산 젊은이들이 취업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청년 네. 그 간담회도 네. 내려가자마자 지금 그렇죠. 청년들하고 같이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또 가덕도 공항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여야가 지금 같이 추진하거든요. 예. 근데 가덕도 공항 얘기 나오고 저는 가덕도 공항 반대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대세가 됐어요. 그 가덕도 하는 이유도 뻔해요. 지금 부산 인구는 줄고 있고 인천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은 제2도시가 인천이 됩니다. 그럴 그러니까 가능성이 부산 사람이 볼 때는 박탈감이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산에는 대구 민심하고 부산 민심하고 다릅니다. 대구 민심은 집안으로 말하면 맏아들이에요. 받아들이죠. 그 미우나 좋으나 국민의힘 찍습니다. 예. 예. 부모 모셔야 되는 맏아들이고 부산은 제가 보기에는 차남입니다. 여차하면 아버지 들이받아요. 예. 그러니까 대구는 찰떡이라면은 부산은 한 시루떡 정도 됩니다. 카스테라나 뭐 그러니까 부산 민심이 그동안에 여러 번 흔들렸잖아요. 2012년에는 새누리당이 16석 할 때 민주통합당이 2석. 부산이 18석이거든요. 예. 2016년에는 새누리당이 12석 했는데 민주당이 5석. 이때 뭐냐면은 가덕도 얘기 나오다가 그 영남권 신공항으로 저 김해공항 고쳐 쓰자. 예. 이거 나올 때 부산 사람들이 또 화났어요. 그 다음에 예,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 15석, 민주당 3석. 예. 꾸준히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나 엑스포나 있다 보니까 부산 민심이 지금 흔들리는 건데 이럴 때 이재명은 헬기 타고 서울로 가고 도망간 거죠. 도망간 거죠. 예, 도망가고 예, 야반 도주한 거지. 야반 도주. 예, 그거 1cm짜리 갖고 예, 죽을 위험이다. 뭐 해가지고 하긴 뭐 그 이재명 선친이죠. 아버지도 그때 안동에서 야반도주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야반 도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을 담배 판돈을 뭐 도리지코테인가 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경주희 씨라고 하는데 경주희 씨라는 족보가 많이 좀 팔렸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뭐 처가가 족본 경주희 씨입니다만 그 뼈대 있는 집안인데 어째 그런 행동하는 집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그 산업은행 이전 이것도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한테 그 내려갔을 때 지난번에 박형준 시장도 그거 좀 확실히 해주세요. 근데 입 딱 다물고 그렇죠. 기자들 물어도 딱 무관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야반 도주, 야반 헬기 도주 사건까지 나오니까 부산 민심이 흔들렸고 여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절묘한 수죠. 어떻게 보면. 예, 절묘한 수입니다. 적군의 신의 안 수입니다. 핵심을 딱 친 거죠. 예. 아니 그 고려 왕건이 후백제 점령할 때 나주를 점령했잖아요. 예. 후백제 뒤에 밑에 나주. 예. 예? 거기서 후백제를 공격하니까 후백제가 사실은 양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몰린 거거든요. 절묘한 수를 지금 포석을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산 민심이 부산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울산, 경남, 이른바 그렇죠. 부울경으로 다 확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산 민심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부산 민심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서 꽉
잡아야겠다. 그렇지 않아도 부산 엑스포 거기서 크게 당해가지고 부산 사람들이 지금 다 토라져 있는데 이재명이가 헬기를 특혜로 이용해가지고 서울로 옮기면서 완전 상황이 반전돼 버린 거란 큰 말이에요. 악수를 뒀죠. 부산이 국제 도시고 부마 항쟁 그때도 뭐 제가 전투 경찰로 근무하면서 그 있었거든요. 마산 쪽에 굉장히 그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도화선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부산이 4월 총선 혁명의 발원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앞으로 뭐 이재명 헬기 도주 사건 이거 하나만 갖고는 알 수는 없는 거죠. 다른 거 변혁에 대한 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갈이를 하지만은 물갈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판을 바꾸는 판갈이를 한다든지 스스로 혁신을 앞장선다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는 거를 앞장서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뭉치면 그게 또 시너지가 돼서 올 4월 총선 혁명의 발원지가 부산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2일부터 대전, 대구, 광주, 청주, 수원 이렇게 시도당 이 신년회 인사를 다니면서 아주 한동훈 어록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의미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고 중도층, 외연 확장 거뒀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성과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상민 의원 민주당을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충청권이 지금 민주당이 세가 워낙 강하죠. 대전 같은 데 7개 지역구가 전부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에는 뭐 민주당이 거의 휩쓸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충청도 쪽에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 이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무적이죠. 지난번에는 거의 전패를 했는데 이번에 뭐 이상민 뭐 의원이 오는 거는 뭐 몇 달 전에 어느 정도 얘기는 됐었는데 그 며칠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요청하고 어떻게 보면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입당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뭐 철새 당원이니 철새 의원이니 또 당 옮겨서 또 5선이 6선 하려고 국회의장 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뭉쳐서 함께 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연 확장도 되고 특히 충청도라는 중원을 공략하는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기여를 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오늘 입당을 하면서 원내 일당을 되는데 국민의힘이 미력이나마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면서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 충북 이런 데까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더라고요. 특히 한동훈 위원장도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하는데 이상민 의원은 개딸 전체적인 그 공격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용기로 우리 당에 입당을 했다. 이렇게 치하를 하면서 그런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뭐 굉장히 고무적이죠. 덧셈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 민주당에서 그 유성 쪽에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 나오려는 사람이 민주당의 이재명 측근이잖아요. 이경. 이경이라고. 그 남포군전. 보복운전. 그거 해놓고 당 부대변인 대리운전사가 있는데 하면서 현수막 걸어놓는 아주 좀 뻔뻔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하고 뭐 대결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좀 이 대전 지역에 좀 맛이 갔습니다. 그냥 박범계. 박범계도 대전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하는데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박범계 어떻게 보면 그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또 국회의장 하시던 분 박모죠. 그분은 출마를 안 해요. 박병석. 박병석 출마를 안 해요. 그래서 유력 주자가 별로 없어서 4월 달에 충청도 쪽에서는 상당한 국민의힘이 질주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번에 대선 때는 충청 대전 쪽에 뭐 민주당보다는 뭐 상당히 조금 우세는 좀 보였습니다만은
좀 일진일퇴를 거듭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그 충청 대전 지역에서 세종 지역에서 약진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충청이 스윙버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하고 의석수를 확보한다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원내 일당 네. 또 과반을 넣었는데 천군만마 그렇죠. 청신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충청도 지역이 발동이 조금 늦게 걸리거든요. 예. 예. 독립투사도 한일 합방된 지 한참 후에 많이 나왔어요. 윤봉길 의사 뭐 여러 가지 그러네요. 우리 많이 조금 늦게 신채호 그 의사 뭐 예. 많이 나왔는데 좀 늦게 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폭정에 대한 분노가 지금 문재인 퇴진한 지는 좀 벌써 한 1년 7개월 됐지만 뒤늦게 폭발했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의 입당도 있지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는데 오늘 정성국 한국교총회장 전 교총회장이죠.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 교총회장까지 됐네요. 이분을 인재로 영입했고 학폭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 변호사도 영입을 했어요. 또 하나는 김웅 의원 있지 않습니까? 뭐 쓴소리를 좀 많이 했죠. 윤석열 정부라든가 당에 대해서. 일단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장제원 의원에 의해서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러면은 불출마라든가 험지 출마 이런 것들이 또 잇따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이 국민들한테 신선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으면서 불출마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불출마 하면은 이 물갈이만 아니라 판갈이를 해야 된다.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 다 죽어간다고 물만 바꿔서는 안 된다. 물고기도 바꿔야 된다. 판갈이 더 많이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물갈이, 판갈이 이후에 새로운 인물이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아니 집 이사 가서 가구 좀 이사 가면 왜 가구 낡아 보이잖아요. 더 헌 거 갖다 놓으면 뭐 하겠어요. 가구를 새 거 갖다 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물갈이 할 때 더 크게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물갈이 대신에 새로 오는 물은 정말 참신해야 되고 누가 봐도 국민들이 저거는 정말 선택을 잘했다.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뭐 대통령실 뭐 보좌관이라든지 뭐 검사 출신이 우르르 몰려온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그 어떻게 보면 감점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험지 출마 이 부분은 지금까지 불출마는 이제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만은 아무도 없거든요. 물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항을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삼선 의원이고 중진이고 경남지사도 두 번이나 해서 아마 김두관 의원이 있는 양산으로 가서 한번 맞짱을 붙어라. 그래야 이 경남에서도 확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요구들도 하고 있고 또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수원으로 나가라. 무슨 분당 지역이냐. 그렇죠. 분당은 너무 좀 안일하죠. 좀 험한 데 가야죠. 저는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이수종 교수가 수원 정으로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기대학 교수잖아요. 범죄심리학. 근데 그쪽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맨 땅에 얼음 덩어리 빙하에다 헤딩하는 거 같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거기에 지금 의원은 삼선한 박광원 의원이 거기서 삼선했거든요. 그분이 바닥을 많이 닦아놨는데 이수정 민주당 내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의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물러갈 때도 그 탄핵 체포 부체포 특권 그것 때문에 책임지고 나왔거든요. 친명도 아니죠. 그런 사람이 이기려면 원래는 이낙연계입니다. 이낙연계 좌장 역할을 했었죠. 좀 더 강력한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수정 교수는 좋게 봐요. 영입이지만은 비례대표에 의존하지 않고 뭐 수원 영통지구 거기 가서 승부를 보겠다. 하지만은 지금 아무리 명함 돌려야 이제 한 3개월 남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총선은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세상에 제일 답답한 게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제일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을 잘 잡고 열심히 해야죠. 골프 비거리 아무리 300m 드라이버 400m 나가면 뭐합니까? 오비나 부르면 엉뚱한 대로 멀리 치면 정확한 방향으로 쳐야죠. 그래서 방향, 속도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전략 전술을 좀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까지 산자부 장관 하신 분도 지금 나가려고 이미 선언을 했고 국세청장 전 국세청장도 나가고 또 수원에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나가고 저는 유승민 같은 분이 나 수원 가서 한번 깃발을 꽂겠다. 원래 도지사 나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수원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그 일대로 확산이 되거든요. 지금 경기 지역이 제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취약지 아닙니까? 초토화가 됐어요. 59석이 달려 있어요. 59석. 서울이 49석 아닙니까? 10석이 더 많아요. 그렇죠. 서울보다 더 인구가 많은 게 경기도고 1,400만 아닙니까? 경기 남쪽에 인구가 밀집 지역이죠. 수원, 용인 이쪽에. 그래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도 남 하는 거 비판하고 뒷다리 잡는 건 잘하는데 본인이 솔선수범을 여태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비례대표 의원하고 또 대구 텃밭에서 좀 한 거 이거 빼놓고 희생을 보여준 게 없거든요. 이럴 때 나 한번 수원이나 아니면 호남에 한번 가겠다. 광주 가서 한번 깃발을 꽂겠다. 그건 또 좀 뭐 무리고 거기서는 당선 가능성이 없지만 수원이라든가 경기도 웬만한 도시 지역에서는 유승민 모르는 사람 없고 또 지난번에 도지사 나왔을 때도 상당히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한번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제일 약한 게 뭐냐면 헌신, 희생 이런 걸 안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기득권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 물갈이를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기득권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기득권 챙기는 거는 민주당이죠. 민주당 운동권이 대학 다닐 때 몇 번 짱돌 몇 번 던진 것 같고 평생을 특혜 민주도사처럼 행동하고 요새는 민주화 유공법인가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다 특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기득권인데 국민들 이미지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다시 깨어나려면은 더 철저하게 기득권을 부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재산 많은 거 민주주의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지만은 너무 재산이 100억 이상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공천하면 그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이 인터넷으로 당원 공모를 했는데 뭐 4만 명이다 어찌다 하는데 조원진의 무슨 당 있잖아요. 거기도 당원이 60만인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4만 가지고 많다 이렇게 뻐길 일은 전혀 아닌데 문제는 며칠 전에 대구에서 밖에 나가서 가두 당원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구 여성 시민이 이준석 손을 잡고 좌파 이기려면 제발 보수 뭉쳐주세요. 이렇게 아주 애원하다시피 했는데 그 딱 부딪히고 가면서 돌아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게 또 영상이 화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그 도량이라든지 상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그 얘기할 때는 얼마나 충심 어린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정권 가도 교체 되는 거 됐는데 아니에요. 정권 교체 됐는데 지금 의회는 지금 민주당이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회 독재하고 있잖아요. 이러려면은 윤석열 국민의힘을 그래도 좀 힘을 줘서 의회까지 좀 다수당을 차지해야 하려면은 단합해야 되는데 이준석이가 꼭 대구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은 좀 고려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죄송합니다라든지 그냥 웃고 지나가든지 하는데 윤석열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거죠.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 이전에 사람이 안 된 거죠.